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유진쌤의 책책체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말 모으기 대작전 말모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도서관에 갔다가 추천 도서로 나와 있길래 선생님이 빌려다가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고 뜻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실제 우리 역사의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창작 이야기이고요. 여기에 지금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이 3명의 친구는 주인공인 한솔이, 그 다음에 만식이, 그 다음에 석태라는 친구 3명이서 말을 모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모이라는 뜻이 말을 모으다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 이제 요 책에서의 배경은 이제 거의 독립이 되기 직전 마지막 무렵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하면서 결국에는 막판에 가서는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로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가니까 일본인 선생님이 더 이상 학교에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일본말과 일본 글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솔이의 아버지는 여기서는 이윤재라는 실제 존재하신 분으로 나왔는데요. 물론 그 이윤재 선생님의 그 아들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죠. 그것이 이제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건데, 그 이윤재 선생님이 주시경 선생님의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 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셨던 조선어학회의 한 분으로 나오시는데요. 주시경 선생은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역사에 나오시는 그 국어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또 국어학자로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사전 만들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어느 날 이 한솔이라는 친구가 수연이라는 어떤 그 동네 형으로부터 비밀 작전을 듣게 됩니다. 이제 한솔이만 듣게 되는 게 아니라 한솔이의 절친인 만식이라는 친구와 같이 듣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들을 모아서 이렇게 적어서 그거를 조선어학회로 붙이면 그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사건에 동참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솔이와 만식이의 우리말 찾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모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특이하게 석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 순사예요. 석태는 처음에는 선생님도 이 친구들이 하는 거를 막 선생님한테 고자질하고 막 그래서 나쁜 친구인가 싶었는데 석태가 굉장히 반전의 인물이더라고요. 석태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은 순간 아버지가 천벌받을 게 겁나서 이 말모이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말모이 작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말에도 보면 이런 학생들도 여기에 많이 다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특정 인물들만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어떤 어린 친구들부터 그리고 또 어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기에 우리말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선생님도 처음 들어본 우리말들이 많았어요. 뭐 허투루, 쏟뜨다, 그 다음에 손포, 뭐 이런 말들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에서 캐치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엉겹결에 막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이제 관찰하게 되는 거죠.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틈날 때마다 적어서 많이 모으게 됩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모아요. 열심히 모아서 딱 붙이기 직전에 만식이 아빠한테 그거를 걸리게 돼요. 만식이 아빠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농부시거든요. 근데 겁이 나니까 친구들이 혹시나 이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어떤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그거를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았던 100개의 말이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선생님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굉장히 두근거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작가 선생님이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말 사전이 이렇게 딱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사전이 딱 발간되기 직전에 일본한테서 그 원고를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대요.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열심히 했던 실제로 그 원고를 빼앗겨서 출간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어느 날 우연하게 그 뭉텅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역 그 광장에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작가님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친구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석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남은 단어들만으로도 자기들이 이제 셋이 모여서 같이 찾았으니까 서로 막 추측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추측을 해서 만들어서 결국에는 친구들이 그 조선어학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 한솔이 아버지 이윤재 선생은 그 잡혀가게 되고 발각이 돼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결국에는 모진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까지 그려지고요. 선생님이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게 어쨌든 책을 읽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늘 그냥 이야기 속으로만 그런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 어떤 역사적 사실로서만 받아들인 거랑 또 이렇게 한 명의 아버지로서 또 한솔이가 사실 아버지가 맨날 집에는 안 들어오고 어머니가 맨날 삭바느질 고생하셔서 벌어놓은 돈을 아버지는 가져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한번 대들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한솔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한솔이도 끝까지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건 실제로 이윤재 선생이 친구들한테 했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한솔이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서 이제 이윤재 선생이 말이 나옵니다. 한솔이 보아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당부해둘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총칼 밑에 눌려 산다고 언제나 이럴 줄 안다면 큰 잘못이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지금 형세로는 감옥에서나 죽게 생겼지만 너는 대명천지 밝은 날에 내 나라를 다시 찾고 독립국민으로 떳떳이 살 날이 꼭 올 것이다. 너는 틀림없이 독립을 볼 것이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라.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데 정말 어떤 위대한 인물이 노력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선생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의 독립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의 수많은 작은 노력들 혹은 그 큰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글과 말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뜻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를 지켜가는 거에 있어서 정말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들, 일반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쌤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안녕.